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어제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경남 정치권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에 쫓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정말 못 박으면 안 된다. 야당들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재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친 만큼 다음 달 9일쯤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2주 만에 선고를 하는 것이 법률과 통상의 재판 과정에 맞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보더라도 시간도 짧지 않았고 또 심리 과정도 굉장히 심도 있고 신중했다고 봅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경남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야당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망했잖아요. 보수의 봄모습을 민낯을 지금 봤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쪽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옮겨가고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소위 그 보수가 강한 지역이 우리 경남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경남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관광객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불법 체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태국 마사지 업소. 남성용 피임기구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지난달 관광객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간판은 마사지라는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지만은 실제 그 안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을 고용해가지고 성매매를. 또 다른 피부관리업소. 내부 수리 중이라는 쪽지가 붙은 채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 9만여 명 가운데 58%가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으로 입국할 경우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취업해도 적발하기 힘듭니다. 위법상 확인되면 강제 퇴거하죠. 일일이 그 사람들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일반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태국인은 47만여 명. 양국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입국이 불법 체류와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하동군 옥중면에서 비료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지게차에 86살 양모 할아버지가 지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지나가던 양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고속도로에서 단순 과속운전을 넘어서서 끼어들기와 차로 변경을 반복하면 난폭운전으로 판단해 평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비롯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은 이번 달에만 고속도로 난폭운전으로 32명을 입건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한 개인병원 원장이 개인 재산을 털어 병원 안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녀상을 세운 건 처음인데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단발머리 소녀. 무릎을 굽힌 채 위태롭게 앉아있지만 정작 소녀를 떠받쳐줄 의자는 없습니다.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현실을 나타냈습니다. 부유하는 영혼으로 생각을 먼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대 앉아가 없는 거, 그는 그 주된 컨셉이죠. 소녀의 주먹진 오른손은 분노를, 활짝 편 왼손은 용서를 뜻합니다. 분노와 용서의 두 손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만이 용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한 개인병원 원장이 사죄 1,300만 원을 내어 만들었습니다. 전국 60여 곳 소녀상 중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건립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병원에 소녀상을 세운 건 미래 세대가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현실에 있는 상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두웠던 또는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해당 병원은 다음 달까지 소녀상 건립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나눔의 집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선산단 공사가 중지되면서 경남도와 하동구는 배후단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다음 달 예정이던 에버딘 대학교 개교도 미뤄졌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착공을 시작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단과 대송산업단지, 두 레저단지, 배후단지인 덕천 에코시티 등 4개 지구가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사만 조선산단은 2014년부터 3년째 공사가 중지된 상태. 산단 조성이 연기되면서 경남도와 하동구는 최근 배후단지인 254만 제곱미터의 덕천 에코시티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구는 이미 3년 연장을 했지만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올 8월에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가 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지정 해제를 했을 경우 차후에 사업 시행자를 구했을 때 재지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깎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허가 받을 때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사업 시행자 나왔을 때 이걸 재지정할 수도 없고. 갈사만 조선산단의 다음 달 개교 예정이던 영국 에버딘 대학교 하동 캠퍼스도 개교가 미뤄졌습니다. 석유공학과 등 3개 석사 과정을 위해 필요한 8명의 교수 채용 절차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성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에버딘 대학교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4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 경기 침체에 따른 교수 채용이라든지 학생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3년째 공사가 중지된 갈사만 조선산단.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더욱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창녕과 진주, 합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하는 등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하동과 사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과 실내 습도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살짝 내려가지만 큰 추위는 아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남 지역의 하늘 맑지만 밤이 되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창원과 김해 2도, 내륙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아직은 영하권에 머물고 있지만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에 있는 성주산업이 대우조선해양 내 도장 업무를 할 금속도장원을 4명 뽑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이상입니다. 거제에 있는 경남산업개발이 포설과 용접, 결선 등 5개 작업 부문에서 각각 10명씩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선박 인가공을 하는 주식회사 용광이 용접 경력이 풍부한 용접원 10명을 모집합니다. 학자금과 주택자금을 제공합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의 미르산업이 족장 설치와 해체 일을 할 비계공을 30명 찾습니다. 상여금 520%는 입사 6개월부터 지급합니다.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가 다음 달 6일부터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창업을 원하는 조선업 퇴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창업 교육을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동남권에서 일자리 19,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NK 금융경제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동남권의 일자리 감소율은 0.62%로 오는 2020년까지 일자리 19,000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BNK 연구소는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의 일자리 감소율은 0.79%로 예상했습니다. 카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에어버스사의 A320 날개상부 구조물 총 3,800억 원 규모를 납품하는 추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카이가 2001년 에어버스와 최초 납품 계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 물량을 확대해 현재 A320 판매 물량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로 인해 경남 지역 건설공사 수주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남 지역 건설 수주액이 2015년보다 62.2%가 늘어 전국 평균 8%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제주 73.7%, 광주 65.9%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선박금융 주식을 모두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현재 회사가 가진 한국선박금융의 지분 35.29%를 모두 매각할 예정으로 다음 달 인수 의향서를 받고 실사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선박금융은 대우조선이 STX 등과 함께 지난 2003년 설립한 선박 관련 투자 회사로 자기 자본 95억 원, 매출은 20억 원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